이준석이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플레이에 빗대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 하루 이틀 얘기이겠냐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내부 총질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밥상에 이름을 올린 사람, 이재명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이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플레이에 빗대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지요. 자,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을 겨냥해 한 사람에게 기회를 몰아준 탓에 역공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 살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한동훈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널 이준석이 올린 페이스북 글은 게임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측면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구속에만 집중했고 그 배경엔 한동훈 장관 영웅 만들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차근차근 게임하면 되는데 초반부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따위 전술을 해놓은 게 개탄스럽다며 널찍한 전장을 두고 한 곳에만 어그로, 즉 관심 끌려서 몰려다녔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사빈 대변인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단순히 롤 용어를 쓴다고 청년들에게 와닿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가벼운 모습이 지금 청년 정치에 대한 혐오를 조성한다, 제발 반성하고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이준석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 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전 대표 생각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며 전술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운운할 문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요. 이어 명백히 이 대표의 중대범죄 혐의이며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고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앞장서서 이 대표의 중대범죄 혐의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야말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강사빈 상금 부대변인은 2001년생으로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으로 구분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준석과 강사빈 이 둘이 올린 페이스북 글 중 누구의 글이 더 공감이 가십니까? 자, 사실 이준석이 이러한 행태로 언론의 관심을 끄는 행태는 그간 오랜 시간을 두고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우파 진영에서 비판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내부 총질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내부 총질이란 적군을 상대로 총을 쏘지 않고 내부의 아군을 향해 총을 쏜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서는 상대 당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고 자기 당의 자기 편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은 가히 세계 최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설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국면에서도 이처럼 내부 총질을 할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치가 떨립니다. 왜냐? 국민의힘 물론 거의 모든 우파 진영이 이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본질을 유창훈 부장판사의 정치적 행위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이준석이 바로 여기에 올라탄 것입니다. 자, 논리 따지기 좋아하는 이준석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는 그 법리적 해석을 떠나 논리적으로 비판할 대목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비슷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일반인이었다면 구속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절 지적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 어디에 하루 이틀 얘기이겠냐마는 이번 내부 총질은 그 성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이재명처럼 사법 리스크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준석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제2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했고, 이에 이준석은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러나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상납을 받은 적 없다는 이준석의 주장과 명예훼손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역고발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됐지만 무고 혐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미 검찰은 이준석 성상납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당시 복수의 언론들은 곧 이준석을 소환한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배경엔 검찰의 수사를 부실하고 정치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준석의 한동훈 때리기는 결국 검찰이 자신의 무고죄를 유죄로 기소할 것을 대비한 어떤 출구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경찰은 이준석과 관련한 무고 혐의는 증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무고죄라고 판단하면 이준석의 성접대는 실체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뒤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갈리게 될 텐데요.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파 다수의 시각과 달리 이재명 구속기각 결정을 한 판사의 판결 이유를 이준석이 비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괜히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일찌감치 검찰 탓을 하면서 핑계의 무덤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마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피로감만큼이나 이준석의 수준 낮은 정치평론과 내부 총질에 대한 피로감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여태껏 보여왔던 내부 총질과 돌발 행동은 대단한 청년 정치의 새로운 진면목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성상납 비리로 인해 기소될 위기에 몰리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자신을 내쫓은 것 같은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투사적 이미지를 구축해 제 한 몸 살고자 하는 몸부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애초부터 전당대회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전 대표에게 경선에서 이미 졌고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일이 벌어져 당대표가 됐습니다. 행여라도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끝내 단절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을 계속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면 향후 유승민, 이준석 세력이 민주당과 합세해 개헌 시도와 탄핵 시도를 하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점을 잘 알고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분리 작업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